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코펜하겐을 4대0으로 홈에서 잡았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챔스 일정 중에 보대와 더불어서 제일 해볼 만한 상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을 잘 챙겨줬고요. 첼시전 이후에도 거의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중간에 존슨의 퇴장이 있었는데 퇴장 이후에도 상당히 대승을 거뒀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토트넘이 빠른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어땠는지, 선수들 컨디션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는 코펜하겐의 전술 색깔을 체크하고 가야 이 경기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상대팀한테 원정을 오면 약간은 조심스럽게 한다든지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코펜하겐은 내려서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앞쪽에서 토트넘을 계속해서 압박했고요. 원정 게임이라고 수비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토트넘에 빠져나가는 능력을 저는 좀 보고 싶었는데요. 사실 리그 경기에서는 토트넘이 이렇게 상대의 압박에 반응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도 프리미어 리그보다는 잘 빠져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은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압박이 더 강해졌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경기 보면서 느꼈던 건 토트넘이 막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빌드업으로 탁탁탁 풀어간다기보다는 앞쪽으로 때려놓고 싸움하는 그런 게임들이, 그런 느낌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상에서는 또 토트넘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평소보다 살아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선수를 먼저 시몬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시몬스는 확실히 공간이 생기니까 좀 살아나는 타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코펜하겐이 높은 라인에서 압박도 하고 또 공격하다가 패스 미스를 해서 역습을 당하는 그런 빈도들도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몬스가 우리 팀과 상대팀 다 공간이 좀 있을 때 이 템포 높은 역습에서는 자기 역할을 잘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몬스가 먼 거리를 운반하는 게 아니고 지금과 같이 한 5m에서 10m 정도 공을 가져가 준 다음에 움직이는 동료 보고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능력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존슨의 첫 번째 골 장면이거든요. 존슨이 직선적으로 공간을 띄워주니까 시몬스가 빠른 패스를 넣어주고 패스의 강도도 적절했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이 공을 골키퍼를 제치면서 득점을 성공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시몬스 얘기할 때 비르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르츠도 레버쿠젠 때 이런 장면의 어시스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시몬스도 라이프치히에서 이런 어시스트들을 꽤 많이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나 리버풀 둘 다 이런 양상의 장면이 많이 나오면 그래도 이 두 선수들이 각자 자신의 몫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또 토트넘이 이런 식으로 공간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시몬스의 퍼포먼스가 챔스와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그에서도 이런 게임이 가능할 수 있을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수의 심리상으로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런 어시스트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몬스가 또 박스 앞에서 짧은 썰어가기도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이제 콜로 무하니가 너 무하니?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슈팅만 아니었다면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몬스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몸이 가벼운 모습이 있었다. 그 다음 반더벤 푸스카스급 골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각도 그리고 이러한 상황 이미 아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득점했던 그런 장면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서부터 뛰는 거라든지 토트넘 홈구장이라든지 선수들이 다여섯 명 한 번에 달라붙는 거라든지 여기서의 스피드라든지 진짜 너무 똑같았고요. 주발인 왼발과 오른발만 달랐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더벤은 사실 이런 모습을 이번만 보여줬던 건 아니죠. 지난 시즌 손흥민이 에버튼전에서 득점했던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반더벤이 끝까지 밀고 와서 손흥민한테 패스 주고 손흥민이 득점했던 그런 장면도 있고, 또 OT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할 때 반더벤이 한 번에 쭉 치고 올라오면서 반대쪽으로 어시스트 해줬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수비수 치고는 진짜 미친 전진성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손흥민의 벌리전 득점은 어쨌든 간 공격수였잖아요. 근데 반더벤은 수비수가 이런 골을 만든다는 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이 실제로 토트넘에서 지금 최다 득점자예요. 그러니까 이 골 감각이 거짓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토트넘 이번 시즌 득점 순위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반더벤이 6골로 1등, 팔리냐가 4골로 2등, 존슨이 4골로 2등, 히샬리송이 3골로 3등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팀 내 10골이나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골은 그냥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 또 그 시원함을 배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적으로 좀 보자면 저는 토트넘의 역습 속도가 괜찮았다고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토트넘 경기를 보면서 이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린 부분이 토트넘의 역습 과정이거든요. 사실 토트넘이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약간은 실리적으로 게임을 운영한다면 어쨌든 간 역습에서는 퀄리티가 나와줘야 그런 실리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역습 과정에서 최근에는 계속 끊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역습 속도 그리고 역습 과정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는 박스 앞까지 가는 빈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느꼈고 오도베르, 우도기 같은 선수들이 오늘 왼쪽에서 볼운반이나 전진하는 그런 능력들이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쭉쭉 나가는 능력들을 또 리그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코펜하겐의 퀄리티도 사실 아쉬웠던 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실수가 좀 많았어서 그게 토트넘의 역습 기점이 될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토트넘이 리그에서도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코펜하겐이어서 요렇게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역습이 전체적으로 괜찮아진 건지는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무아니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트넘이 코펜하겐한테 압박당할 때 깔끔하게 앞쪽으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들이 앞쪽에 있는 그냥 무한이 쪽으로 던져놓고 경합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무한이가 그런 것들을 꽤 잘 챙겨줬다. 빠른 스피드 있고 단단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한이가 은근 또 몸을 쓰는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미리 공간에다가 엉덩이 넣고 잘 버텨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내주는 패스도 나름 정확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무한이의 그런 도전적인 플레이 그리고 무한이 쪽으로 떨궈주는 그 플레이가 후반전에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틈타서 어시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 콜로무아니도 지금 히샬리송을 쓰는 것보다는 계속 선발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걸 오늘 몸으로 좀 증명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맨유전에서도 이런 탈출 루트가 되줄 수 있을지가 또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존슨의 퇴장 장면을 얘기해보면 저는 전혀 쓸모없는 태클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역습을 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위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저런 태클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하프라인 쪽에서 아예 할 필요가 없는 태클이었습니다. 오늘 존슨이 사실 골도 넣고 스피드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저는 또 리그 경기에서 조커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태클은 좀 실망스러웠고요. 상당히 아쉬웠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로메로 어시스트, 팔리냐 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역습 과정에서 이 로메로가 어시스트를 하고 팔리냐가 득점을 했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구도잖아요. 근데 토트넘은 진짜 방패로 팬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공격력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백이 어시스트하고 수미가 골 넣는 팀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수비수의 비중이 되게 높아진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몇 달 전만 해도 상당히 공격 축구를 하던 팀인데 어떻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팀이 바뀐 건지 참 신기합니다. 축구라는 게 감독이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트넘이 챔스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토트넘이 이제 8경기 중에 4경기를 했는데 그 중에 2승 2무를 보여주고 있고 승점 8점 챙긴 상태입니다. 4경기에서 2실점밖에 안 한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경기 중에 클린시트가 무려 3번입니다. 그리고 리그와 다르게 홈에서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직은 3경기 팀이 많지만 어쨌든 7이라는 거 이거 잘하면 바로 16강에 진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토트넘의 위쪽에 있는 팀들의 네임밸류를 보면 미넨, 아스날, 파리, 인테르, 레알, 리버풀 정말 엄청난 팀들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그래도 이번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경기는 사실 코펜하겐의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실수를 유발하는 것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수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그래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 흐름을 타고 맨유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